옆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염도 요 완전 측면일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감에 있는 부분들, 그 다음 중간 부분 한번 이렇게 겹치면서, 그래서 터치를 넣으실 때 얘네들도 제가 옆으로 할 때 이렇게 터치를 넣었었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눈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얘는 측면이니까 눈을 약간 위쪽에다 그랬죠. 눈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쪽 이렇게, 그 다음에 위는 또 이렇게, 그래서 같은 색 먹이라 하더라도 아래쪽만 조금 흐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터치를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번, 그 다음에 위로 한 번, 그 다음에 아래로 한 번,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 이제 긁으면서 다시 길게 한 번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 형태들을 만들어 보시면은, 먹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겠죠. 거의 물만 한다지만 이렇게 가볍게 툭툭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약간 더 솟아 있고 밑에 배는 오히려 더 완만한 그런 상태. 이렇게 해서 완만하고, 오히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솟아서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서 꼬리 있는 대로. 일반적인 물고기들 모양들 봐도 아시겠지만은 몸통 있는 부분들이죠. 지느러미가 시작되는 부분들. 지느러미 보통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하거나, 이렇게 선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 일단 꾹 눌렀다가 당겼다가 눌렀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신 이제 이거는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앞에 것들 다 채우고 나서 뒤로 가야지, 뒤에 거 하다가 다시 앞에 거 하다가 왔다 갔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특히. 그리고 터치와 터치다이, 터치를 제가 하나 그리고 두 개를 그렸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다가 또 하나 그리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얘네들이 완성이 돼요. 비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이게 이제 말리면은 붓터치에 의한 선들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물론 얘네들도 나중에 색을 좀 억색으로 어느 쪽이 더 나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흰 선이 남는 부분들보다 그 약간 짙은 선이 남는 부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한 과정이고, 그냥 단순하게 할 때는, 그리고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선으로 그려버려요. 여기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렇게 선으로. 그리고 이쪽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넘어오는 선이겠죠? 이렇게 해서 선으로. 자, 이런 선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약간 길쭉한 이런 모양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선으로만 긋고서는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선으로 그린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마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더 아까보다 비밀이 커졌네요.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연결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는 이 방법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물고기의 표현들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안쪽 부분들에, 저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쪽인가요? 여기서부터 중심을 가르는 요 흐름, 요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 점들 같은 경우는 비늘의 요 한 부분들, 안쪽 부분들, 요 안쪽 부분에다가 옆으로 해서 길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색으로 메꿔보죠.
아래쪽 칠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가볍게 툭툭 터치를 가볍게 가시고요. 근데 위쪽은 조금 더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같은 색이라 하더라도 색감 차이에 의한 그러니까 필압이죠. 붓으로 누르는 느낌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농단 변화가 생기게 돼요. 이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만 찍고 끝낼게요. 자, 다른 걸 좀 설명하려고 그렸는데 오히려 이게 주가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자, 근데 등 지느러미 모양 한번 볼까요? 등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는 아감에 있는 여기 부분에서부터 약간 위쪽, 약간 뒤쪽으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아감이 바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약간 뒤로 빼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요 각도로 봐서 한 이 정도 각도, 그렇죠? 요 아감이 있고 이 정도 각도는 한 여기쯤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처음 시작하는 요 윗부분들이 길어요. 그러다가 점점 네, 짧아지게. 요것들은 그래서 요 꼬리까지 오기 전에 끝나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쑥 솟았다가 점점 이렇게 작아서 나중에 살짝 이렇게 작아지게끔. 그래서 꼬리 있는 부분들로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멈추고, 실제 제가 근데 꼬리 그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모양들을 위로, 그죠? 꼬리에서 이렇게 해서 탁 그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꼬리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위로 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분들도 아래쪽도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꼬리 있는 부분에서부터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시 위로 치고. 그래서 여기 꼬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좀 이상한가요? 그 다음에 꼬리는 여기보다 오히려 이걸 감싸는 듯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뒤쪽에 있는 꼬리들 거의 비슷하게 그렸듯이 얘네들이 사실 꼬리의 그 지느러미 요 부분들이 조금 더 위로 갔다가 안쪽으로 살짝,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갔다가 살짝 이쪽이 안쪽으로 굽으면서 곡선으로, 그렇죠? 곡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가운데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좀 움푹 패이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역시 지느러미도 여기도 이쪽 요 몸쪽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그렇죠? 이 방향으로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가 여기 가운데로 딱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또 옆으로 펼쳐지게.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갈 거예요. 색을 넣으실 때도 얘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콕 찔러서 넣었지만 그건 농단 변화를 만들었을 때고, 실제로는 여기도 필압을 이렇게 같은 색깔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할 때는 꾹 눌러서 이렇게 해서 툭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비시고 쭉 비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요 부분들이 닿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살짝 치면
슬쩍 누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가볍게, 끝부분들은 계속 가볍게 끝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꾹 눌렀다가 슬쩍, 꾹 눌렀다가 슬쩍,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표현들이 어느 정도 모양이 나겠죠. 자, 이제 화면에서 본 이제 모양까지 알려드렸어요. 얘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좁은 공간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마무리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요. 좀 약간 세워야겠네요. 세워서 점점 얘는 요 부분보다 조금 넓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점점 짧아지게. 그래서 모양은 보니까 한 요런 모양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중에는 이제 물로 툭툭 치면서 얘네들을 섞어주시면 될 것 같죠. 이 눈을 그리실 때 눈이 가지고 있는 요 부분들은 한 바퀴 큰 테두리 먼저 하나 그리시고, 큰 테두리 하나,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약간 흐린 작은 테두리가 있는데 그거 그리기에 약간 간격을 두고서는 안쪽에다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왜냐면 붓이 가지고 있는 굵기가 있기 때문에 테두리의 굵기도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몰골로 그리고 나서 선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먼저 선으로 형태 이렇게 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비닐 그릴 때도 선으로 먼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표현을 완성 짓는 방식.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요거 찍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몰골법이에요. 요 몰골법일 때 요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냐면, 요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툭툭툭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이것도 저도 사실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주 즐겨 쓰는 부분들이고, 또 색감 변화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요걸 좀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슬쩍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끊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옆에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끊어지도록 끼치는 거죠. 자, 여기 좀 번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로 번지게 내버려 둔 상태에서 약간 돌리듯이 이렇게 해서 끊어서, 자.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은 색깔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동일한 색깔로, 이런 농담 변화가 오히려 있으면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색감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서 찍으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약간씩 겹쳐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번짐이 먼저 있으면서 붓자국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그릴 때는 유용해요. 요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걸 살짝 이렇게 돌리시는 게 좋죠. 이렇게 돌려서 이게 이제 그리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조금 큰 붓을 한번 해볼까요? 큰 붓은, 그러니까 장유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붓으로 이렇게 그리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장유붓 같은 경우는 약간 채색
끝처럼 약간 도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기가 더 쉬울 수도 있죠. 약간 지나가죠. 그래서 찍고 터치. 얘가 훨씬 더 낫네요. 찍고 터치. 그렇죠? 찍고 터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기가 몰골로 이제 처리해도 충분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고기의 비늘 있는 부분들이 사이사이 연결된 부분들이 이 흰 테두리가 아니라 검은색 테두리가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때는 오히려 얘가 더 효과적이고 약간 흐리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요거 이렇게 시계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요걸 좀 더 강조하는 정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건 이제 선으로 먼저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연결 부위들 중에 여기 부분들만 이렇게 선으로 하시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걸 하고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 부분들은 이제 가운데 부분들 연결한 요 지금 중심선 여기도 하나 더 중심선이 이제 맞으려면은 요것들이 잘 맞는지 봐야 돼요. 요 연결된 부분들이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돼요.